저희 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는 기능이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정, 국가회계를 결산을 지원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와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전부 다 합해서 재정 통계를 산출하는 그 두 가지 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공익법인 관련한 회계 기준이 완성이 되면서 그 회계 기준의 실무 지원을 하는 기능들이 저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주제를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그동안 이제 기준을 이제 실무 적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내용들과 국세청 현재 그 홈택스에 공시되고 있는 재무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공익법인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그 개관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계획을 이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2019년도 결산서부터 처음 이제 그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적용된 공시 자료를 가지고 공익법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은 연구 분야는 두 분야입니다. 한쪽은 그동안에 이제 공익법인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학교, 병원, 그다음에 장학단체 등등 있는데 각 단체들의 회계 기준들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좀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들, 그다음에 현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서들이 있는데 그와 조화 방안 하는 그 기준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공익법인들 중에서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익법인들이 있는데 그네들의 이 활동성들이 일반 법인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밝힌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성의 연구를 가지고 저희도 방향성을 잡아서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이들 연구와 좀 차별적인 것은 이전 연구들은 이제 비교 대상이 좀 그 쉽지 않은 다양한 회계 기준에 따른 공시 자료를 이제 활용했다고 하면 이번 연구는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비교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점,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9,000개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점, 그리고 대기업 집단도 좀 비교 대상을 설명 가능한 집단으로 좀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이 됐고 19년 결산 자료가 이번에 처음 나왔고 2000년 결산 자료는 18년 결산 자료죠. 19년 결산 자료는 이제 지금 공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 도입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산 부채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유형별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았던 회계 기준들을 좀 통일된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회계 기준 변화에서 굉장히 그 공시에 두드러진 점은 뭐냐면 과거 도입 전에는 사업이 고유 목적 사업, 수익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 바뀐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 구분을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예를 보시면,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하면 17년 기준으로 하면 고유 목적 사업이 68억, 그 다음에 기타 수익 사업이 269억, 이른바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매출액이 다 기타 사업으로 잡혔었던 것인데, 실은 그게 기타 사업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가게 주 목적 사업이 되죠. 저거를 고유 목적 사업으로는 아니지만 공익 목적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다시 분류하게 되면 이 공익법인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좀 제대로 파악해 보자라고 해서 저렇게 구분 기준을 바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19년도 결산 공시자료를 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4,843개 전체 공익법인 중에서 자산이 5억 이상이거나 연간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인 이제 의무공시법인들, 그 개수가 지금 9,512개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복된 것 빼서 하여튼 9,512개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유형별로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 장학,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학술 장학과 사회복지 유형이 가장 숫자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숫자에 비해서는 또 교육하고 저쪽에 보면 학술 장학, 의료 쪽에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잘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육기관은 뭐 대학,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건물이나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수익하고 비용은 민간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뭐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것만큼 쓴다고 해서 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이제 맞겠습니다. 나중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정한 자산 규모에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출액, 주로 공익법인의 활동성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 예상하시는 것처럼 교육이나 의료기관 같은 데는 토지나 건물 비중이 높고요. 문화, 학술 장학 이런 데들은 주식 또는 금융자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익도 보시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외부 재원의 의존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이나 보조금 수익들이 한 뭐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스스로 조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은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보조금은 대부분 다 한 50% 이상, 50% 가까이 교육 분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파트를 보시면 지금 주 목적 사업에 쓰이는 게 한 70%, 그다음에 기타 사업 비용이 한 33%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사업 수행 비용이 56%, 그다음에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이 이렇게 크지 않은 0.3%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앞에 그 회계 기준 도입의 효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그 유형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라색에서 약간 그 베이지색으로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아까 고유 목적 사업에서 공익 목적 사업으로 구분을 다시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문화나 사회복지 같은 것으로 보시면은 공익 목적 사업이 뭐 97%, 86% 이렇게 해서 공익법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구분 공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익법인들이 과연 비교 대상인 법인들에 비해서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규모를 보면 지금 저희가 본 것들은 65개 공익법인들인데요. 이 근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 리스트를 저희가 구해서 그 중에 뭐 실제는 16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65개만을 이제 추려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학술 장학이 가장 많고 다른 일반 법인에 비해서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1000억 이상이 27개, 그다음 100억 이상인 것도 뭐 61개, 100억 미만은 결국은 이제 4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재무 현황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산은 우리가 그 비교 대상인 100억 이상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지금 보시면은 3.5배 정도 이제 큽니다. 특히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16.7배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것들이 사이즈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도 보시면 지금 상상하시는 것처럼 계열사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전체 총 자산 중에 42.4%,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서 거의 이제 10배 정도 자산 비중 중에서 계열사의 주식이나 지분이 출자된 게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대비 이제 주식 비율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학술 장학 문화 쪽에서 보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학술 장학 쪽은 62.7%가 주식이 차지하고 있고 문화 쪽은 5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빨갛게 해놨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아까 활동성을 보기 위해서 공익법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산에서 어느 정도 사업 비용을 쓰는지 그 비율들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따져봤더니 지금 보니까
이 대기업 집단에 속한 학술 장학과 문화 쪽에서 이 자산 대비 쓰고 있는 이른바 활동 사업 비용들이 3.6%, 3.9%, 지금 일반 법인은 지금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1.4, 31.7 해서 거의 그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결론은 뭐 아주 쉽게 쓰면 뭐 주식의 가치 대비 공익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확보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활동성이 일반 법인에 비해서는 그 현저하게 좀 저조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트는 뭐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 대규모 집단 공익법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 계열사의 주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재원이 조달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특이한 것은 없어요. 제가 특이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공익법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배당을 덜 주거나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일반 상장법인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아주 큰 그 배당률이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대략 뭐 2.6% 수준, 통상의 연구 결과랑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주목하는 바는 뭐 일부 기관에서는 뭐 배당 수익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교 자료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나 지분이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60% 되는데 거기서부터 공익법인의 활동으로 쓸 수 있는 그 소스는 굉장히 작게 확보되고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미국의 체리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건 또 다른 공익법인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제 공익법인들을 평가하는 공익법인들을 만들어 놓은 그 체리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자율 규제 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년 뭐 미국과 전 세계 공익법인들을 이제 스스로 레이팅을 주는데요. 여러 그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본 이제 재무 정보만을 가지고 재무 건전성 평가를 한번 그 해봤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적용할 수는 없었고 지금 말씀드린 저기 동그라미 친 프로그램, 그다음에 관리 비용, 모금 비율,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사업 비용 중에서 어떤 게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가. 그다음에 모금 효율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부금 중에 모금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나누기 모금 비용. 그래서 그건 좀 낮아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모금 비용 가지고 얼마나 기부를 많이 이제 유도했냐. 그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으로 부채 대 자산 비율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저희가 조금 가공을 해서 현재 우리 1년치 2018년 결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그 만점 기준과 0점 기준은 체리티 내비게이터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9,052개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5개 평가 지표를 넣고 해봤더니 프로그램 비율,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실제 공익 사업에 쓰인 비율이 85% 이상이면 이제 만점을 주는데 우리 기업 중에 만점을 득한 데는 한 65%. 그다음에 50% 미만이면 0점을 주거든요. 근데 50% 미만으로 실제 고유 사업에 투입한 회사들도 훨씬 16%, 상당히 저조한 회사들도 16%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 너무 많으면 이제 저것도 본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15% 미만이면 만점인 회사들, 만점인 이제 기관들, 그다음에 30% 이상이면은 0점을 받게 되는데 물론 만점을 득한 기관들도 66% 됐지만 0점을 이렇게 레이팅을 가산출된 기관들도 한 22%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모금 비용은 지금 미국 기준은 우리보다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익법인들의 평균 모금 비용들이 0.3%.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98.6%의 기관들이 모금 비용 측면에서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금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나누기 모금 비용 됩니다. 그래서 모금 비용이 비율이 좋으면 모금 효율성도 좋게 나타나서 역시 모금 효율성에서는 만점을 득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봤을 때는
만점을 득한 데들이 한 50%, 물론 중간 기관들도 많았고 0점을 득한 기관들이 한 4%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정교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것이고, 일부 그 활동성 지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익 사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소결 부분은 이제 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국가회계센터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한번 제안해보고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저게 이제 그 수익 구분입니다. 수익 구분을 저희가 표준 양식에 따라서 기부금, 보조금, 회비, 투자자산, 매출액,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는데, 첫 해 이렇게 공시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매출하고 기타 수익에 굉장히 비중이 커서 저거를 저렇게만 구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판매, 임대, 등록금, 뭐 기타 수익도 뭐 기타 쭉 들어가겠죠. 대표적인 수익들이 있어서 현재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공시할 때는 좀 이렇게 묶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그 제언이고요. 비용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살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현재 공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기타 사업 비용 해서 저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 있고, 그 각각의 이제 성질들이 특성이 뭐냐 해서 분배 비용, 이거는 이제 이전 지출이 됩니다. 기부금으로 뭐 장학금을 줬다든지, 그 다음에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들은 그 공익법인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시설 비용 등등인데, 저것도 조금 너무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좀 그 공시 양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두 번째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마이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공시 서류에서 약간의 좀 그 기술적인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 기술적인 오류가 뭐 고의성이 있냐 고의성이 없냐를 따지긴 지금 어렵습니다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오류들이 꽤 많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의 대차가 맞지 않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합산을 했더니 맞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발견이 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시 시스템을 좀 이렇게 잘 정비를 하면 기술적인 오류를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 기능을 좀 강화하려면 어쨌든 그 공시자를 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 검증 기능 등등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 결과를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단년도 자료를 이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좀 더 정교한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새로 구분을 해보니까 공익사업에 그래도 공익법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더라. 공시 기준을 계산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일부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공익법인들이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좀 미약하더라.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활동성이 미약하고, 그 자산들의 상당수를 주식과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확보되는 그 수익의 포션도 좀 적고, 그다음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 사업 비용의 지출 그 비중이 일반 법인에 비해서 좀 현저히 약하더라라는 것들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체리티 내비게이터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레이팅을 해보니까 일부 그 활동성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공익법인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공시 자료가 쌓이면 저희가 상세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